여러분 안녕.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예요. 여러분 안녕하시죠? 전 안녕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단원을 지금 영상을 다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마이크가 켜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새롭게 다시 찍고 있어요. 재밌게 재밌진 않지만 어쨌든 다 찍었는데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다시. 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고 가우스 함수 그래프. 뭐 가우스 함수는 뭐 어쨌든 우리 다 할 거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건 1차 함수 그래프인데 1차 함수는 우리가 기울기와 뭐 ax 플러스 b 또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m은 기울기 n은 y절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이미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썼어요? 기울기랑 한 점 할 때 y는 m의 x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썼던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면 돼요. 바로 문제를 통해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멘붕 다 했는데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보면 자, 함수 y는 2mx-m 플러스 3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이거 보니까 무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고 얘를 m에 대해서 묶었더니 2x-1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m값에 관계없이 얘는 어느 점을 지나냐면 m값에 관계없이 여기가 0, 2분의 1, 3을 지나요. 2분의 1, 3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1, 3을 지난다. 여기 뭐 한 이쯤이라고 할까? 2분의 1, 3 이쯤에 2분의 1, 3이 있어요. 여기 2분의 1, 3 그럼 얘는 이 점을 지나면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이 여기 슉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에 따라서 기울기가 m은 아니에요. 여기 x 앞에 있는 건 2m이니까 기울기가 2m. 그러니까 m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럼 보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에서 y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자, 마이너스 1과 1을 보면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을 것이고 이쯤에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너무 많이 갔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 안에서 이 직선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양수여야 돼요. 그럼 양수이려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때도 있나? 안 되는 때도 물론 있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을 봤을 때 모든 값들이 양수 위쪽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fx라고 잡아버리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f-1과 1을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뭐면 된다? 양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m 플러스 3 1을 집어넣었더니 m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뭐 양수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이게 양수만 되는 건지 등호를 집어넣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0이어도 되는 건지 그런 건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는 등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래프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모두 양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도 된다고. 0이어도 된다고요. 0이어도 된다고요. 그죠?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 3m이 3보다 작다, m은 1보다 작다.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이게 1번 풀이. 자, 2번. 왠지 약간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혼자 풀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2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번에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때는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을 모두 가진다. 자,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꺾이지가 않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기 때문에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직선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을 모두 가지려면 양 끝값 마이너스 1일 때 값과 1일 때 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여야 되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여야 돼요. 그럼 그 경우를 모두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둘의 부호가 반대이면 되겠구나. 누구랑 누구? f-1의 값과 f1의 부호.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음수면 되겠죠. 부호가 반대면 되니까. 그죠? 등호 집어넣어요? 안 돼요. 여기 등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등호를 집어넣어 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소리인데 하나가 0이면 양수, 음수 두 부호가 나오진 않죠. 양수, 음수가 나오려면 서로 반대 부호이려면 곱했을 때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풀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3하고 m 플러스 3하고 곱했을 때 음수. 얘는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3, 0보다 크다.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m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 없죠? 바로 2번으로. 바로 넘어가야지. 자, 2번. 자, 2번 문제는 직사각형 문제 또는 네모 문제라고 해요. 뭐 직사각형, 네모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네모 문제, 직사각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건 그 이름을 떠올려서라도 문제를 제대로 풀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정역이 1부터 3까지 있대요. 그러면 x 범위가 1부터 3이구나. x 범위가 1부터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3이에요. 1부터 3까지. y의 범위는 1부터 5래요. y의 범위가 아니에요. 치역. 치역이 1부터 5래요. 1부터 5. 자, 여기 1, 2, 3, 4, 5, 5 이렇게. x랑 y의 범위는 그 간격은 좀 다르지만 그냥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우리의 범위는 이 안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정역은 뭐예요? 정역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OCS이 돼요. OCS. 그리고 Y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치역이 아니죠. 치역은 뭐니까? 선택받은 Y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선택받은 Y들은 함수값.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니까 우리가 치역이 1부터 5까지라고 하면 1부터 5까지에 있는 모든 Y들은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부터 3까지에 있는 정역들은 모두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있을 때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역들은 모두 다 선택을 했어요. 여기 연결이 되니까 다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다 선택을 했구나. 되긴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선택을 못 받았어요. 여기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건 가능할까요? 이건 이렇게 가면 얘도 안 되죠. 왜? 이번에는 치역들은 다 선택을 받았어. 여기 치역을 선택은 다 받았는데 정역이 문제예요. 정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는 정역들은 지금 선택을 안 한 거랑 마찬가지. 이 위쪽을 선택한 건 선택을 안 한 거랑 마찬가지. 이건 오쉐. 그죠? 선택 안 하고 그냥 말았으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역도 모두 선택, 치역도 모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경우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거나 대각선으로 가면 돼요. 대각선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 위까지 쭉 가거나 아니 반대로 가거나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든 정역에서부터 모든 치역까지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 구하는 건 문제 없죠.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1,5랑 3,2를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1,1과 3,5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그게 바로 A랑 B를 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가지고 두 개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린 직선의 방정식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얼마? 2. 여기 간격은 얼마? 4. 그러면 파란색부터 먼저 한다면 기울기는 얼마?
2가 되고요. 그 다음 1,1을 지나니까 y는 2에 x-1 플러스 1. 그래서 2x-1이구나. 이게 바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여기 2만큼 갔는데 4만큼 내려왔어. 그럼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어느 점 지나요? 3,1 지나요. 그러면 x-3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직사각형 문제, 네모 문제. 무조건 대각선으로 가야 된다. 대각선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알려줘서 우리가 두 개를 다 구했지만, 일반적으로 A가 양수다 또는 A가 음수다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양수인 경우 하나만 하든지 음수인 경우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드디어 나왔어요. 오늘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오늘 배우면 오늘 수업은 다 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제 이것만 제대로 듣고 이제 안 들으려나 뒤에는? 어쨌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돌려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자, fx가 둘로 나눠져 있네. 보통 일반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0부터 4의 범위에서 하는데 fx가 2x나 8-2x가 된대요.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fx의 그래프를. 자, 보시면 0부터 4니까 우리가 좀 작게 그려볼까요? 여기 0 있고, 자, 여기 4, 2, 4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2x로 간대요. 그럼 0,0을 지나고 2,4를 지나겠네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고 8-2x 보시면, 자, 2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 2에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4가 나와요. 4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와요. 어차피 직선. 그러면 2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등호가 없고 여기 4를 집어넣을 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 등호가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바로 그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산 하나가 생겼네요. 산 하나. 이게 바로 fx였어요.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fx의 그래프를 그려라. 두 개짜리 그래프를 그리래요. 얘를 합성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예요. 합성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보고 그래프만 보고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식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 해봅시다. 자, gx가 나와 있으니까 f.f는 원래 f의 fx예요. fx 자리에 얘를 넣는 거예요. 2x랑 8-2x를 집어넣는 거예요. 2x랑 8-2x를 집어넣는데, 일단은 말을 못해. 자, fx는 가만히 놔두고 이 뒤에 있는 f,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f를 한다고 하면 얘는 2배를 하거나 아니면 8-2배 이렇게 8에다가 마이너스 2fx 이렇게 되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배를 할 때는 fx의 범위가 어떨 때이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0부터 2까지이고, 그다음에 이때는 fx가 2부터 4까지.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에만 등호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설명할 때 원래 크거나 같다 쪽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얘는 좀 이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좀 이쪽 작거나 같다 쪽에다 등호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이번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f가 0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fx가 0과 2 사이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보시면 0부터 2까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 보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fx를 바꿔야 되니까 fx를 다시 2x 아니면 8-x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꿀 건데 이제 여기서 바꿀 건데, fx가 0부터 2 사이에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빨간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쪽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쪽은 우리가 2x였고 이쪽은 8-2x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fx를 바꿀 때에도 2배 얘를 2x로 바꿀 때가 있고 2배에 8-2x로 바꿀 때가 있다고요. 그죠? 0과 2 사이에 있는 fx의 범위에서도 2x로 바꿀 때가 있고 8-x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x일 때가 있고 8-2x일 때가 있는데, 이쪽은 2x, 이쪽은 8-2x라고요.
그럼 이 자리가 어딘데? 이 자리. 여기는 자리를 찾아야죠. 이 자리가 어딘데? 이 자리는 정확하게 1일 때와 3일 때니까 우리가 2x로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8-x로 들어갈 때는 언제? 여기. 여기는 3부터 4까지. 3부터 4까지구나.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이쪽을 해볼 거예요. 이쪽.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2부터 4까지니까 fx가 2부터 4까지인 경우는 이 위쪽 2부터 4까지인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자리가 1부터 2까지 있고 2부터 3까지가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2x니까 8-2fx에다가 8-2하고 fx의 자리에다가 2x를 집어넣을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8-2하고 fx 자리에다가 다시 8-2x가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럼 2x가 들어갈 때는 언제예요? 1부터 2까지. 여기 2x가 들어갈 때. 여기는 1부터 2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2부터 3까지니까 여기 2부터 3까지.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예쁘게 쓰자면 뭐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0부터 1까지는 4x가 되고 0부터 1까지 두 번째 여기 있겠네요. 자 8-4x가 되네. 8-4x 자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16-4x 아이고 뭐 하는 거야? 3부터 4까지 2부터 3까지 여기 있죠? 여기는 뭐예요? 8-16 플러스 4x니까 4x 마이너스 8 여기는 2부터 3까지 마지막 여기는 16-4x 여기 3부터 4까지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2, 4, 2, 4 했을 때 우리 4x 0부터 1까지 4x를 그리래. 원점 지나고 1 집어넣으면 4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1 집어넣었더니 4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럼 등호가 연결이 되는구나. 여기 없고 있고 없건데 1 집어넣었을 때 4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네. 아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2 집어넣었더니 똑같이 0이고 3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니까 3일 때 다시 4구나 이렇게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4, 4 집어넣으면 0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산 모양 두 개가 되네. 이 산 모양 하나의 그래프가 합성을 했더니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식으로 푸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신 후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은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y가 있고 여기 z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a, b, c가 있고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누구한테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럴 때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g.f라고 했어요. 이게 합성이라고 합성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때 A가 알파, A가 어디로 가냐? 감마로 가고, B가 베타로 가고, C가 알파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중간에 가는 거 우리 신경 써요, 안 써요? 합성할 때. 결과적으로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 단지 얘가 여기로 바로 가는 걸 알 수 없으니까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구나를 보기 위해서 얘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연, 얘는 조연. 그냥 주인공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조연들이에요, 조연.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얘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정의역 그 다음에 얘를 치역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치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치역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다시 정의역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정의역.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돼가지고 다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선택. 선택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진짜 치역.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의역에서 이쪽 치역으로 가는 게 바로 합성함수가 된다고요. 얘는 뭐고? 그냥 중간에 조연들. 얘는 물론 이거 연결을 시켜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과만 보고 나면 우리 결과만 보는 세상이잖아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이 더러운 세상. 어쨌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얘는 결과적으로는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의역이 원래 치역이 됐고 여기는 치역들이 다시 정의역이 됐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이거 다 기억나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었고 y는 fx, g라는 함수가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y는 g.f 함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의역, 이 정의역이었어요. 정의역. 그때 나오는 값이 바로 치역. 이게 치역이에요. 치역. y값. 이게 치역이라고요. 그쵸? 근데 이 치역이 어디로 간다? 다시 정의역이 된다. 여기선 이게 정의역이 된단 말이에요. 정의역. 그쵸? 정의역이 됐어요. 그럼 이때의 결과를 만약에 다시 나오는 걸 치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치역이라고 쓴다면 이 노란색을 치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뭘 하고 싶은 거냐? 이 파랑이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파랑색은 그냥 조연이에요. 조연.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다? G도 F, 합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성이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보는 것이 합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풀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얘를 할 때는 x가 변하는 지점을 잘 찾아봐야 돼요. x가 변하는 지점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일 때, 4일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원래 fx가 이렇게 있었어요. fx가. 이게 fx, 자, y, x.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변하는 지점이 어디냐? 뭔가 꺾이는 지점을 찾아요. 꺾이는 지점. 어느 자리? 2까지. 그럼 우리는 0부터 2까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0부터 2까지를 먼저 봐요. 이 색깔대로 해볼까? 자, 0부터 2까지. 빨간색으로. 0부터 2까지. 우리가 이렇게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그때 y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0부터 4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맞죠? 0부터 4까지. 우리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얘는 0부터 4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냐면 f도 f니까. 그러면 0부터 4까지는 자, 0부터 4까지. 파란색. 0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0에서 4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오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그냥 써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빨간색이 지금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파란색은 0부터 4까지 움직였는데 다시 파란색이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 y가 0부터 4까지 움직였는데 그럼 여기 파란색이 다시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 그때 이 노란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노란색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0부터 4까지 갔다가 다시 0이 됐다고요. 지금 0부터 4까지 갔다가 다시 0이 된 거예요. 이걸 어디다 그려라? 0부터 2에다 그려라. 가운데는 조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할 필요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보면 자, 1, 2, 3, 4 좀 그려놓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다면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얘는 0, 4, 0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격을 잘 봐야 돼. 간격. 얘 간격은 0부터 4까지 그다음 다시 0까지 올 때 한 칸, 한 칸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0부터 2까지 이 0부터 2까지를 한 칸, 한 칸 나누고 얘가 한 칸, 한 칸, 한 칸씩 갔으니까 0부터 4까지 움직이고 다시 0까지 움직이고 0부터 4까지, 4에서 0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는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그때 Y는 파란색은 4부터 0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4부터 0까지. 그렇죠? 4부터 0까지.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건 문제 없어요. 4부터 0까지 움직이고 있어. 4부터 0까지 움직이고 있으면 이 노란색은 다시 0에서 4, 0. 0, 4, 0으로 움직이는데 이때도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칸 한 칸씩. 일정하게. 한 칸 한 칸씩. 그럼 얘 또 생각하지 말고 2부터 4까지 움직일 때 얘가 0부터 4, 0, 0, 4, 0 움직이는구나. 2부터 4까지 움직이는데 한 칸 한 칸에서 0, 4, 0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더니 어때요? 아까 했던 식으로 한 거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잘 기억하시고 지금 2번 이상 그려보세요. 2번 이상. 2번 이상 그려본 다음에 지금 정지 누르고 2번 이상 그려보고 그 아래에 있는 유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지금 제가 유제 다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정지 누르고 풀어보세요. 정지. 자, 잘 해보셨죠? 자, 안 해봤으면 지금이라도 정지 눌러야 돼. 자, 우리가 두 번째, 그 아래에 있는 문제인데 fx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3 모양 아까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여기 gx는 지금 1일 때 2까지 움직였고 그러니까 여긴 1일 때가 2, 그 다음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면 1부터 3까지는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3,3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자, 얘를 우리가 G도대프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G도대프. G도대프는 누굴 먼저 하는 거? F를 먼저 하는 거. F를 보는데 F가 변하는 지점, 꺾이는 지점이 어디냐 봤더니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2분의 3. 그럼 우리는 0부터 2분의 3까지를 봐야 되겠죠. 자, 0부터 2분의 3까지 얘는 Y값이 어떻게 움직여요? 0부터 3까지 움직이네요.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0부터 3까지를 여기다 다시 한다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했더니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자, 나오는 결과물이 이렇게 됐어. 어우! 우리 원래 아까 이거 빨간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0부터 2분의 3까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결과물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0부터 3까지 움직이긴 하는데 얘는 꺾이는 지점이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그리고 3까지. 0부터 2로 가고 그 다음 3까지 간다고요. 그쵸? 0부터 2까지 움직인 다음에 3까지. 왜 굳이 나눴어? 이거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자, 그럼 0부터 2까지는요. 간격을 보면 이 간격을 보면 한 칸 그리고 여기는 두 칸. 1대2로 갔어요. 1대2로. 한 칸만 가고 얘는 두 칸을 갔어요. 두 칸. 1대2로 갔다고. 1대2. 1대2. 이렇게 갔어요. 1대2로 갔다고요. 여기는 필요 없어. 여기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것만 그리면 돼요. 자, 0부터 3까지. 여기다 그리는 거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 0부터 2분의 3까지 그릴 건데 얘를 몇 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3칸으로 나누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자, 한 칸 갈 때 0부터 2까지 갔다. 한 칸 갈 때 0부터 2까지 갔다. 이렇게 0부터 2까지 슉 움직였다. 그리고 두 칸 동안 2에서 3까지 갔다. 여기서 두 칸 갈 동안 2에서 3까지 갔다. 이렇게 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이번에는 2분의 3부터 3까지 갈 거예요. 2분의 3부터 3까지. 자, 2분의 3부터 3까지. 가는 동안 이번에는 거꾸로 오죠? 3부터 어디까지? 0까지. 3부터 0까지 오고 있어요. 3부터 0까지. 거꾸로 이번엔 3부터 0까지 오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3부터 0까지 올 때는 3에서 2, 0. 3, 2, 0. 이런 순으로 왔어요. 3, 2, 0. 3, 2, 0. 이번에도 3에서 2로 올 때는 두 칸 갔고 그 다음 2에서 0 올 때는 한 칸. 여기는 두 칸, 여기는 한 칸이 왔다고. 2대1.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필요 없고 2분의 3부터 3까지 가는데
2분의 3부터 3까지 가는데 몇 칸? 3칸. 여기를 1칸, 2칸, 3칸 나눈 다음에 2칸 동안 3에서 2로 왔어요. 3에서 2칸 갈 동안 2까지 온 거예요. 2까지. 이렇게 왔고 그 다음 마지막 한 칸에서는 2에서 0으로 2에서 0으로 이렇게 슉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G.F. Y는 G.F의 그래프예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F.G도 할 거예요. F.G. 할 거면 완벽하게 해야지. 다 해버려야지. 그죠? 거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G.F도 아니 F.G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요. F.G를 하려면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G를 먼저 하는 거죠.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를. 꺾이는 지점 어디? 1. 0부터 1까지 보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Y는 0부터 2까지 움직였네. 0부터 2까지. 여기서 0부터 2까지 가는 거예요. 0부터 2까지. 좀 불편하죠? 어쩔 수 없어요. 1, 2 이렇게 있으면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0, 3 여기는 알파라고 합시다. 0, 3 알파. 0, 3 알파. 0, 3 알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걸 어디다 그리라고요? 0부터 1 사이에다 그리라고. 여기 0부터 1 사이에다가 0, 3 알파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0, 3 알파 사실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안 구해서 그런데 이거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을 구해야 되겠네. 이거든요. 2. 2예요. 2. 집어넣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아니라 그냥 2거든요. 2. 0, 3, 2 이렇게 간다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2분의 3까지와 2까지니까 여기 3칸 갈 때 여기 한 칸 간 거예요. 3대 1로 갔어요. 3대 1. 여기가 3대 1이구나. 3대 1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0부터 1까지를 이거를 3대 1이니까 4등분 하는 4등분. 어우 힘들어. 자, 4등분 한 다음에 0부터 0부터 3까지 가는 게 3칸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 3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2까지 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3칸 한 칸. 자,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부터 3까지 갈 때는 Y값이 2부터 3까지만 움직였어요. 그냥 2부터 3까지만. 2부터 3까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 2부터 3까지 봤더니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2부터 0까지 왔어요. 2부터 0까지. 2부터 0까지.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중간에 꺾인 지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2부터 0까지. 그럼 여기 2부터 0까지를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 2부터 0까지를 쭉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Y는 F.G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2번, 3번 반복하시고. 알겠죠? 자, 이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해봅시다. 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해볼게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원래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얘를 두 가지로.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죠? 그려봐요. 쭉쭉쭉 그래프를 x, y,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렸어요. 이쪽은 안 그려도 되는데 왜? x가 양수일 때만 y는 x 그래프니까 여기는 안 그려도 돼요. 그리지 마. 안 그리면 돼요.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이쪽도 안 그려도 돼요. 왜? 어디를 안 그리면 돼? x가 음수일 때만 그리면 되니까 이 양수인 부분은 안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V자가 되는 거죠. V자. 이런 V자 그래프가 바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 알던 대로 풀면 돼요. 절대값을 풀 때 그 괄호 안에가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풀면 돼요. 여기도 얘는 y는 x이거나 마이너스 y는 x가 되겠죠. 언제? y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슉, 슉. y, x. 자,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래요? y가 양수인 부분, 위쪽 부분을 그리래요. 그럼 여기는 또 지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x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요. 이번엔 뭐래요? y가 음수인 부분을 그리래. 이 아랫부분 그리니까 여기를 줘야죠. 여기를. 조였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V자가 아니라 얘는 부등호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경우와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경우를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규칙이 생겨요. 규칙. 어떤 규칙이 있는데 네 가지 정도의 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y는 fx가 가장 예쁘게 이렇게 뭐 무난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볼게요. 자, 1번. 자, y는 fx인데 fx에 전체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fx는 0보다 큰 부분. 이게 0보다 큰 부분을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여기 그대로 그리고 이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큰 부분은 그냥 그리면 돼요. 작은 부분은 뒤집어 올린다. 이렇게 그리는 게 y는 전체 절대값 fx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fx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fx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fx가 양수일 때, 얘가 f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될 건데 그 그래프를 그려 보면 우리가 얘가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 볼게요.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쭉 갈 텐데 fx가 양수일 땐 그냥 그리면 되고 이 음수 부분, 얘가 음수 부분인데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x축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얘 뒤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전체 f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두 번째는 y는 f하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때는 생각해보면 x에 1, 2, 3, 4, 1, 2, 3, 4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결과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얘는 어떻게 하냐면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얘를 뭐 한다? y축 대칭한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양수 부분, 얘 양수 부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y축 대칭하면 돼요. 그대로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절대값 x의 그래프는 x의 양의 부분을 그린 다음에 걔를 y축 대칭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3번. 3번은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얘랑 좀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x에만 절대값이 있었고 여기는 y의 절대값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y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간 값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간 값이 결과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이 부분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한다. 이쪽은 y축 대칭했으니까 여기는 x축 대칭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x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y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y가 0보다 큰 부분, 위에 부분 얘를 x축 대칭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4번은 이 둘을 2번과 3번을 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이건 그대로. 자, x가 양수인 부분, y가 양수인 부분. 즉 이 부분은 어디겠어요? 1사분면이겠죠. 1사분면. 1사분면을 얘는 y축 대칭, 얘는 x축 대칭 했는데 우리가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킨다. 다 시키는 거야. 다. 전부 다. 대칭을 시켜요. 왜냐면 여기에 1마일 뭐 집어넣은 거랑 여기 1마일 집어넣은 게 다 똑같았으니까 우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는 좀 작게 그릴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얘가 이렇게 그려진 1사분면만 그려놓고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고 원점 대칭시키고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전체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얘를 적어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지금 또 정지를 또 누르고 또 빨리 적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세요. 다 외우셨죠? 지금 정지 안 누른 사람은 굉장히 어색해. 왜냐면 나 혼자 지금 쇼하고 있잖아. 빨리 적으시고 그 다음 이거와 연관된 거로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방금 전에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였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y가 fx를 봤을 때 이게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런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1번처럼 자, y는 f에 x가 있는데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의 음수 부분을 뒤집어 올린다. 뒤집어 올린다. 그쵸? 뒤집어 올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두 번째, y는 f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얘의 양수 부분만 그린 다음에 여기도 그래야죠. 양수 부분만 그린 다음에 얘를 뭐 해라? y축 대칭해라. 이렇게 그리면 돼요. 3번. 자,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라. y가 양수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얘를 x축 대칭한다. 대칭이 정말 장난 아니네. 대칭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대칭. 위를 그대로 뒤집어 내리는 거예요. 4번은 y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자, 얘는 1사분면만 그리고 1사분면은 여기랑 여기만 있겠네요. 자, 여기만 그리고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시킨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절대값 4가지 사총사, 절대값 사총사 4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문제를 푸는 거. 이제 드디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칭 이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자, 평행 이동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보면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맞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y는 절대값 x 방금 전에 그려봤죠. 우리가 v라고 v 맨 처음에 절대값 해가지고 v 이렇게 그렸어요. v 이렇게 그렸던 놈을 아이고 v가 왜 이래. 자, v 이렇게 그렸던 놈을 어떻게 하자고요? 평행 이동하자고. 평행 이동. 어느 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쉽죠? 쉽죠? 자, 그 다음 2번. 자, 얘는
얘도 또 똑같아요. 절대값 y는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면 되겠구나. 자, y의 절대값 있는 그래프 아까 그렸어요. 이해 안 되고 지금 생각 안 나면 뒤로 가기 누르면 돼요. 뒤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어요.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자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리자는 소리예요.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풀면 돼요. 바로 다음! 바로 넘어가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이번 그래프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x의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래 맨 처음에 가르쳐줬던 절대값 그래프 그릴 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구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그거로 풀긴 풀 건데 그래도 또 조심해야 돼요. 봅시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얘는 우리가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니까 x분의 x가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 x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왜냐면 x가 0일 수가 없어요. x가 0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일 때를 나누었지만 여기서는 0일 때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아예 0일 수는 없어요.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요? 이때가 1이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래프를 그냥 그렇게 그려버리면 돼요. 여기는 상수함수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0보다 클 때는 1로 나온다. 1 자리에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색칠하지 말고 1 이렇게 가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색칠하지 말고 여기를 마이너스 1 이게 끝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알겠죠? 여기 절대값이 여기 있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긴 했지만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야 돼요. 자, 2번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네요. 뭐 해야 돼요? 무덤 파야죠. 우리 무덤 파는 거 알죠? 자, 여기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0 되는 값이 1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일단 한 번에 쭉 쓰면 좋은데 우리가 마이너스 막 계산해야 되니까 좀 자리를 좀 비웠어요. 자리를. 자, 그래서 얘를 풀면 마이너스가 둘 다 붙을 것이고 그럼 얘를 정리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얘는. 두 번째는 얘는 한쪽 여기 0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니까 x 플러스 2, 0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요. 3. 1보다 클 때는 둘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2x 플러스 1 이 세 가지로 나온다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우리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1일 때 경계가 되는 지점 잡아놓고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느라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이에요.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엄밀히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려요. 기울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구나. 마이너스 2니까 이쪽으로 가겠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어떻게 움직여요? 3. 그럼 이게 이 자리가 3이니까 그냥 3 이렇게 간다고요. 3. 맞죠? 그 다음 여기는 2x 플러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에요. 1 집어넣으면 3 맞아요.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2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26-6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절대값 나오는 것 중에 못 푸는 거 없어요.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잠깐
자, 보면 똑같이 하는데 여긴 전체 절대값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크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뒤집어 올리면 돼요. 뒤집어 올리면 되니까 우리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래프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여기 0 되는 값이 2라고 3이니까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똑같이 또 풀어보자고요. 자, 풀어보면 0 같은 거 집어넣어요. 0. 0 집어넣었더니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0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플러스로 바뀌고 그냥 x 마이너스 3. 그쵸?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냥 일단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전체 절대값은 나중에 하고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1부터 3까지는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고요. 그냥 이렇게 x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 여기도 그냥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계산하면 2가 나와요. 2. 됐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고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1과 3일 때 1과 3일 때를 보는 거니까. 자, 1일 때는요, 1보다 작을 때는요, 다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 여기가 1자리인데 마이너스 2로 계속 이렇게 갔다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속 갔어요. 3보다 클 때는 2로 계속 갔어요. 2 이렇게 갔어요.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1과 3 사이에는 2x 마이너스 4였어요. 2x 마이너스 4. 3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얘도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여기 절대값 속 안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크게 절대값이 전체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밑에 부분을 뒤집어 올린다. 여기를 뒤집어 올린다. 올리면 요렇게 해서 1일 때 이 자리로 가겠죠. 1일 때 이 자리로.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마이너스 2가 2로 가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오다가 V 한번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쭉 가는 이런 그래프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은 선택받은 y들. y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y는 0부터 2까지 있는 실수들 이렇게 꼭 집합 표시하셔서 나타내면 치역 끝. 됐죠? 오, 빡세요. 쉽지 않았어요. 자, 근데 26-7번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해봅시다. 자, 여기 봤더니 x에도 y에도 모두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자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다 양수인 부분의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했어요. 둘 다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y는 4예요. x 플러스 y는 4의 그래프는 우리가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와 4를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4와 4를 지나는 그래프. 요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자, 이렇게 될 건데 이 중에 어디만 그리라고요? x와 y가 모두 양수인 부분. 즉 1사분면을 그린다. 여기를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시키면 돼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렇죠? 이렇게. 완전 쉽죠? 완전 쉬워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4, 이 자리가 마이너스 4. 이건 정사각형 되는 거예요. 원래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마름모죠. 그게 나오는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타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든 여기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32. 문제 없죠? 완전 쉬워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는 돼야 좀 우리가 문제를 푼다 할 수 있으니까 이 8번 정도 문제도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좀 쉽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거랑 익숙하게 풀 수 있어요. 똑같이. 자, 보시면 얘는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똑같네.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풀어준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절편을 찾으세요. 빨리. x가 0일 때 y는 1, y가 0일 때 x는 2 이렇게 되니까 x가 0일 때 y는 1, y가 0일 때 x는 2 이렇게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리라고. 1사분면만 그려요. 1사분면만. 그리고 나서 뭐 하자? x축, y축 원점 대칭하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어디야? 잘못 그렸어.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린 거죠.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얘를 또 잘 봐야지. 얘는 뭐예요? 얘는 y는 m,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건 뭐? 기울기가 m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여기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런데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둘이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만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얘가 이 기울기 모르니까 한 점 지나는 직선 몇 개 있다고요?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얘를 만나지 않으려면 얘 기울기가 0일 때는 y는 1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거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아야겠구나. 얘보다 더 작아야 되겠구나. 얘보다 더 크면 양수면 무조건 만나자. 양수면 무조건 만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아야겠구나. 그죠? 작아야 돼요. 0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음수구나.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 딱 만날 때까지. 여기 만날 때까지. 여기 만날 때까지. 이 만날 때는 언제예요? 여기 1만큼 갈 때 1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만나지 않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쵸?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드디어 자, 가우스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 보면 일단 가우스 기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함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우스 x라는 기호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얘기해요. 최대의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3.5를 이렇게 가우스 3.5를 한다면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3. 그쵸? 3.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3. 가우스 1.2 이러면 우리가 얘는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3.5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4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5는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마이너스 3.5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돼야죠. 이거보다 최대한 최대 정수. 왜냐면 여기도 지금 여기 3, 여기 4 이렇게 있으면 3.5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4라고 얘기 안 하고 3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자리에 있으면 그보다 작은 것 중에 최대 정수. 그쪽 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정수. 얘는 정수를 나타내는 건다. 가우스 x는 정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x를 했더니 3이 나왔대. 여기 3 나오는 것처럼 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몇 점 블라블라일까요? 당연히 3점 블라블라. 3점 블라블라니까 3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x의 범위를 어떻게 써요? 3점 블라블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가우스 x가 3이라는 건 x가 3점 블라블라, 3 이상 4 미만 이 범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얘기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더 쓸까? 이렇게 가우스 x가 n이 된다면 그러면 얘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됐죠? 이제 마무리 돼야 돼.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호도 잘 모르는 애들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쵸? 자,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를 그려보려는데 그럼 얘는 우리가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어요. 가우스 x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3점 블라블라는 3으로 되고 4점 블라블라는 4가 되고 3점 블라블라는 3이 되고 4점 블라블라는 4가 되고 5점 블라블라는 5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격을 정수 단위 한 칸 단위로 다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y는 가우스 x라고 써 있지만 얘를 그냥 풀 수가 없어서 우리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수 단위로 잘라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만 하자고요. 이 네 가지만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이 원래 이 위에도 할 수 있고 이 아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범위 안에서는 0이 나오고 이 범위 안에서는 1이 나온다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2 이상 3 미만일 때는 가우스 x가 2가 나온다. 이것 따라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과 1 사이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0이 되고 있어요. y는 0을 쭉 그리는데 0과 1 사이에서만 0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리면 돼요. 여기만 그리면 되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은 비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은 채우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너무 동그라미 크게 했나? 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잘 보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1부터 2 사이에서는 얘는 1이 나온대요. 다 1. y는 1 이렇게 쭉 갈 텐데 우리가 어디만 1부터 2까지만 여기는 색칠을 하고 여기는 색칠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요. 2부터 3까지는 2. 여기가 이 자리가 1이에요. 지금 1. 이 자리가 2. 2에서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는 색칠하지 말고 이 자리는 어디? 3. 그럼 이제 반대쪽도 해보면 음수 쪽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색칠하고 색칠하지 말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는 색칠하고 여기는 색칠하지 말고 눈치챘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색칠하고 색칠하지 않은 이 한 칸짜리 이 줄 선분같이 생긴 이놈이 계속 계단 형식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써있진 않지만 얘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다.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바로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 y는 가우스 x, x 마이너스 가우스 x. 얘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재활용해 봅시다. 얘를 그대로 재활용.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우스 x가 2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0, 여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얘는 얘는 그대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요. 범위는 어떻게? 이 범위 그냥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범위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쭉 옆으로 쭉 이어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0부터 1까지가 제일 무난하니까 0부터 1까지를 먼저 그려보면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된대요? 그냥 x래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x를 그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0일 때 이쪽 왼쪽은 등호가 들어가고 이쪽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됐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거 보면 x-1이 된대요. 언제? 1부터 2까지. y는 x를 1만큼 밑으로 내린 게 x-1이잖아요. 이렇게. 1만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이 중에서 어디? 1부터 2까지만. 1부터 2까지만 그리래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우고 나머지는 지우고 이렇게. 여기는 x-2 y는 x를 밑으로 2칸 내린 거야. 2칸. 이렇게 가는 그래프. 여기에서도 2부터 3까지만 그래. 2부터 3까지만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은 y는 x를 1만큼 위로 올린 거. 1만큼 위로 올리면 이렇게 갈 텐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오, 그러면 이제 뭐 알겠네. 뭐 이렇게. 얘는 다 뭐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바로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당연히 여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보면 돼요. 이게 바로 2번의 그래프. 알겠죠? 자, 3번. 3번은 하지 마세요. 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정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지 하시면 돼요. 아니면 밑에 있는 풀이를 보시던지. 자, 1번, 2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열심히 잘 그렸는데 구간 잘 나눠서 정말 열심히 잘 그렸어요. 잘했어요. 내가 그렸는데 나보고 잘했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y는 x의 그래프가 있다면 우리가 얘를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y는 가우스 x니까 y 값이 가우스 x라는 거. 가우스 x. 그러니까 y를 정수 단위로 잘라요. 그러니까 0, 1, 2, 3, 4 정수 단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었던 이 y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었던 이 y들은 다 뭐가 되냐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잘 안 보이나? 1 이렇게 돼요. 2와 3 사이에 있는 건 다 2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3과 4 사이에 있는 y들은 다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단 형식의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바로 이 가우스 X 그래프였다고요. 가우스 X.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y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x제곱 쪽에 양수 쪽만 할게요. 그냥 양수 쪽만. 편의상. 자, y는 x제곱. 여기에 가우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우스. 가우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얘가 너무 작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 그냥 1,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2,4 이렇게만 보세요. 그러면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나온다고. 0 이렇게. 그리고 1과 4 사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1과 4가 아니죠. 죄송해요. 자, 여기도 다 잘라야 돼요. 1, 2, 3, 4 이렇게 다 자르는 거예요. 보기 좀 힘들어요. 너무 간격이 좁아서. 그러니까 1, 2, 3, 4. 그러면 1부터 2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1이 된다. 여기까지는 1. 2부터 3까지는 전부 다 2가 된다. 3부터 4까지는 전부 다 3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 자리는 어디고? 이 자리가 루트 2, 이 자리가 루트 3.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우스를 굳이 꼭 이렇게 그 구간을 나누어서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간격, y 값의 간격에 따라서 잘라서 그 자리로 딱딱 내려오니까 얘를 딱 잘라서 밑으로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된 자리를 쫙 잘라버리니까 얘가 힘이 없어서 밑으로 뚜루룩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니까 얘가 뚜루룩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쭉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차 함수는 좀 쉬우니까 우리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2차 함수 얼마 전에 했잖아요. 2차 함수. 얼마 전이 아닌가? 1학기 때 했잖아요. 1학기. 이제 정신이 없어. 1학기 때 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평행이동 다 알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이에요.
자, 아까 풀었던 거 잘 기억하면서 네 가지 설명해 줬던 거 생각하면서 얘를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밑에 부분을 뒤집어 올린다.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을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내린 건데 밑으로 내리면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1만큼 밑으로 내렸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음수 부분을 뒤집어 올리라고. 올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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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이 자리가 1이 되고 문제 없죠? 바로 다음 2번. 자, 2번은요. 얘는 없는데요? 없는데요? 1, 2, 3, 4번 중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둘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아니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3 여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누어서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난 이렇게 안 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 그래프를 그려서.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제곱이 같다는 성질을 사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의 전부 다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요. x의 전부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 2번. 우리가 2번으로 풀었던 얘를 그래프를 그려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의 양의 부분을 y축 대칭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프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고 0일 때 3 y절편이 3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고요. 근데 양수분만 그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니까? y축 대칭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얘처럼 해가지고 양수일 땐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음수일 땐 이쪽 그래프 그려서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3번. 3번은 y의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얘도 우리가 3번 방법이죠. 3번 방법. 얘를 표준형으로 붙였더니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얘는 1, 마이너스 4를 지나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렸던 문제와 비슷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를 지나요. 그럼 얘 그래프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가 양수인 부분 여기만 그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 x축 대칭하자. x축 대칭.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알겠죠? 이거랑 이거. 됐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봅시다.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3,4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봐라.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고칩시다. 자,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ax 절반의 제곱 얼마? a제곱인데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 그럼 얘가 2배의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나오고 꼭지점이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인데 그럼 a는 바로 3이라는 거 알고 얘가 4라는 거니까 넘어와서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0,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a가 3, b가 마이너스 2까지 구했고요. 자, 1번 끝난 거예요. 이제 a와 b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 a, b 다시 구하래요. 그죠? 여기에 꼭지점이 뭐였습니까? 이 꼭지점이 여기 a,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였는데 얘가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풀어야죠. 그쵸? 자, 얘를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는 a 집어넣었으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예요. 이건 뭐지?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방정식.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예요.
그럼 여긴 조건을 하나 분명히 준다고, 분명히. 조건을 안 주면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여기에 실수 AB 써 있어요. 실수 AB. 실수 AB라는 건 얘를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은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죠. 만들어 봅시다. 넘겼더니 얘는 A제곱 플러스 2A에다가는 1만 더 더하면 되고 B제곱 플러스 4B에다가는 4를 더하면 돼요. 그럼 5를 다 써먹었잖아. 이게 0이라고. 이게 0 지금 0.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자, 0이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A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니까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 0 만들었고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잘할 수 있죠? 자, 12번. 이거 우리 1학기 때 다 한 거예요. 다음 부호를 조사하라. A의 부호. 위로 볼록 양수. 양수. 음수. 자, B. B는 우리 어떻게 구했죠? B는 같다로 구했어요. 같다. A와 B의 부호가 같다. 여기는 다르다. 뭘로 결정해요? 축의 위치. 축의 위치가 이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고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A가 음수면 B는 양수가 될 것이고 C는 Y절편, Y축과 만나는 교점 어디에 있어요? 교점의 Y좌표. 자, 그래서 양수. 자, 그 다음에 4A-2B 플러스 2는 이 Y를 fx라고 잡으면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는 거고. 자,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얘는 뭐예요? 4로 묶어주면 얘는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엔 뭐예요? 2분의 1을 뒤집어 넣었을 때 값이에요. 이게 바로 4f 2분의 1.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2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양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완전 쉽네. 이런 건 땡큐. 자, 13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방금 했던 얘기를 같다 이거와 함께 잘 보시면 되니까 봅시다. 1번부터. 자, A 음수, B 양수, C 양수 써 있어요. A 음수 그러면 위로 볼록. 얘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 다음에 A랑 B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야겠네. 4번이 답이네요. 4번. 그죠? 끝. 두 번째. C제곱, B제곱. C제곱,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니까 C는 양수. 그럼 아래로 볼록. 1번 아니면 3번. 자, C랑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왼쪽. 1번이 답이겠네요. 그쵸? 완전 쉽죠? 이것도 땡큐.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이거는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2차 함수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래프 이거는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 텐데 나올 이유는 없어요. 여기에. 자, 보시면 세 점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라. 다행히도 0,3 y절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세 점 가르쳐주면 무슨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풀어야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로. 근데 여기는 3을 가르쳐줬으니까 여기를 3이라고 쓰시고 두 개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두 개만 대입해서 빨리 풀어봅시다. 1. 자, a, b, 3이 1이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9다. 그래서 둘을 더했더니 2a 더하기 6이 10. a는 2. 그쵸? a가 2 나왔어요. a가 2 나왔으니까 5 넘어가면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2차 함수식을 구하면 되겠죠. 좋아요. 2번. 2번은요. 1,0, 4,0 두 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x절편. x절편은 뭐죠? 2차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y는 최고차항 모르니까 a 쓰고 저기 1과 4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1과 4.
x절편이니까. 이래놓고 2,2 마지막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2. 2 집어넣었더니 2는 마이너스 2a,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y는 마이너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 되겠죠. 3번. 자, 꼭지점에 y좌표 가르쳐주고 2,0, 4,0 가르쳐줬어요. 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좀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y는 얘처럼 똑같이 a에 x-2, x-4라고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지만 x좌표도 가르쳐준 거예요. x좌표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랑 4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지나면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이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x좌표는 당연히 꼭지점 x좌표는 얘와 얘 중간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3,-2가 꼭지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참수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3,-1을 대입하면 돼요. 3,-2.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a가 2구나. a 2 대입해서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최종적으로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아, 이거는 진짜 안 풀어도 되는 건데 왜 여기도 왜 나왔는지 진짜. 이번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15번. 보통 10번, 12번에서 끝나는데 얘는 10번 안 가는 것도 많은데 얘는 15번, 17번. 와우. 자, 봅시다. P가 음수가 아닌 실수의 값을 가지면서 그럼 P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자, 이러면서 변한다.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거 동점. 동점이면 자취방정식. 오, 자취방정식. 포물선 꼭지점이 자취방정식 구하래. 꼭지점이요. 그럼 얘를 좀 풀어봅시다.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2px 절반의 제곱이 p제곱이라서 여기 p제곱 마이너스 2p가 될 거예요. 2p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가 되고 그럼 얘는 꼭지점이 p, p제곱 마이너스 2p이고 이게 x랑 y잖아요. 이게 x, 이게 y. 근데 자취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얘를 x 대신에 p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끝! 이러고 p의 범위가 저거였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돼요. 너무 순식간에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질릴까봐, 지겨울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그래요. 자, 금방 끝났죠? 이제 16번. 사실 이제 16번부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고1 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정석은 좀 과잉 친절. 너무 친절하네요. 그래서 써있긴 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차 함수. 어렵네요. 3차 함수 얘기 그럼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지우지 않고 넘기지 않고 바로 해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은 이것만 알면 돼요. y는 x세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이것만 생각해 봐요.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x세제곱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자, 얘가 양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 얘는 1,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x세제곱의 그래프는요. 1 집어넣었을 때 1이고 2 집어넣었을 때 8, 3 집어넣었을 때 27 막 이러니까 엄청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엄청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얘도 엄청 내려. 밑으로 엄청 내려. 이렇게 슉 올라가고 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x세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세제곱의 그래프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우리가 1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 2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엄청 내려가고 이쪽은 엄청 올라가고 이 두 개의 그래프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얘는 뭐 한 거예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 세제곱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쵸? a가 양수.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 세제곱만큼 이동한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다 양수로 갔으니까 안 되고 양수로 갔으니까 안 되고 얘밖에 안 되네요. 여기가 지금 a, a 제곱, a, a 세제곱이 되는 거죠. a 세제곱. 지금 이게 첫 번째 그래프예요. 첫 번째 그래프. 자, 그럼 얘를 보면 뭐예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a만큼 그리고 a 세제곱만큼 간 거니까 이 그래프가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이러면서 둘이 같아지는 거예요. 둘이 같아지는 거. 같아지는 자리가 원점이 되는 거네요. 원점. 0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넘어가도 돼요. 진짜로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오는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 우리 여기 보면 마지막 이야기로 우함수, 기함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일본식 한자라서 잘못된 한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함수와 우함수.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오드 펑션, 이거는 이제 이분 펑션 해가지고 얘가 짝함수, 우함수와, 아니, 홀함수와 짝함수, 홀수함수와 짝수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홀함수, 짝함수, 이렇게. 요즘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유리수는 안 바뀌더라고, 그래도. 유리수는. 자, 홀함수, 짝함수. 얘는 뭐냐면, 이 기함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약속을 했는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안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x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마이너스가 하나가 밖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지를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기함수와 우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왜 홀함수, 짝함수를 써놨냐면, 다항함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항함수에서는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차수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들어있으면 어차피 짝수 차수면 제곱할 거니까, 4제곱할 거니까, 6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가 된다.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수항이 들어가도 되겠죠. 상수항 오케이. 상수항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기함수, 홀함수라고 하고, 짝수 차수 또는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함수, 짝함수라고 해요. 근데 뭐 모든 함수들이 기함수와 짝함수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얘네들이 합해져 있겠죠. 막 홀수 차수랑 짝수 차수 우리 원래 합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원래 합해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경우로 이렇게 홀함수,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나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나중에 우리가 뭐 수원을 배우거나 아니면 미적분을 배우거나 하면 이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해서 더 복잡하고 더 자세하고 더 중요한 얘기들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알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함수 여기 나와 있고, fx가 기함수, 홀수 함수구나, gx가 우함수, 짝수 함수구나 생각하면서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중에서 기함수, 홀수 함수인 것을 고르래요. 여기 봤더니 gx와 fx를 빼래. 자, gx는 짝수 차수만 있고 얘는 홀수 차수만 있는데, 둘이 뺀다고 해서 뭐 차수가 짝수 차수가 아니라 홀수 차수만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자,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를 곱하면 당연히 우리 둘이 더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홀수 차수가 되겠죠. 홀수 차수.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아, 기함수가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다 적어보면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홀수 차수와 홀수 차수를 곱하면 짝수 차수가 되니까 우함수가 돼요. 우함수. 그리고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우함수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차수가 홀 더하면 짝이 되고 홀짝 하면 홀이 되고 짝짝 하면 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당연히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얘가 만약 얘를 들어봐도 x 세제곱 플러스 x분의 여기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안 되면 얘는 그냥 차수 얘기도 못해. 그죠? 얘기 못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된다?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는 안 나오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얘도 기함수가 되는 거 맞아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따지는 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f-x는 지금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 g-x는 gx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문제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라는 소리라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f-x, g-x가 되는데 얘는 f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고 g는 안 나오고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라고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f-x분의 g-x를 하면 얘가 f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g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기함수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0이 아니니까. 여기 0이 아니라는 말 써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한 건데 그럼 우함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해봐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얘는 그냥 fx의 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 자, 마지막 5번. 합성을 했어요. 합성 쉽지 않아요. 합성 해볼게요. 합성 g 도트 f에 x인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럼 얘는 g에 마이너스 fx가 됐는데 이번엔 g가 뭐니까? 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얘는 그냥 g 도트 f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우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돼요. 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하면 기함수가 되지만 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하면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해도 우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 우함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마이너스를 없애버려요. 이해돼요? 마이너스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함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합성할 때. 근데 이 이야기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방금 풀었던 16, 17번은 지금 몰라도 돼요. 알겠죠? 지금 고1 학생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우리가 다음번에 더 자세히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